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층의 사다리가 끊겼다라는 말들. 대부분이 그냥 부동산 때문에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이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부동산은 진짜 사람들이 엄청나게 수요가 많은 그런 지역이라거나 인프라가 있고 합리적인 가격이고 그런 것이 아니면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기는 대한민국은 대부분 끝났다 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그 부동산 문제들이라던가 그런 게 일본을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일본에서 지금 뭐 1원짜리 주택 판매합니다. 아니면 주택을 사면 오히려 돈을 줍니다. 아니면 주택을 공짜로 드립니다. 이런 것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세금 때문에. 근데 일본에 공짜로 줍니다 하는 부동산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일본이 섬이잖아요. 유명한 도시 지역에서 많이 떨어진,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그런 외곽 지역, 사람들이 없고 인프라도 없고, 대한민국에서 그런 거를 비슷한 지역으로 꼽아보자면 그냥 광역시 빼고 대부분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충 이런 느낌? 이런 지역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대한 인구 구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은 진짜 독특해요.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 고만고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코코비님이 24살 남자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24살 남자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이 딱 어떤 상황일지 느낌이 오지 않나요? 군대를 갔다고 하면 군대 전역 후 복학을 했거나 안 했거나,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삶의 방식 같은 게 다 비슷비슷해요. 지금은 그래도 다양성이란 게 많아지긴 했는데, 베이비붐 세대 20대 30대 막 이럴 때, 그때는 그냥 99%의 남자든 여자든 대부분 똑같이 살아갔어요. 자, 1980년대 1990년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노총각 노처녀 이러면 집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진짜 왜 결혼을 안 하니 하면서 그 당시에 90년대 80년대에 부모님들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맞선 이런 거 주선하고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다 결혼했어요. 뭐 돈이 있든 없든 그냥 만나서 일단 결혼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다들 결혼해서 애를 낳고 출산율이 폭발하죠. 베이비붐 세대. 그때 태어난 애기들이 대부분 90에서 98년생들 애기들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베이비붐 세대들은 뭐 이런 느낌? 그렇죠? 자, 지금 부동산으로 돈 번 세대들은 누구냐면 딱 이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들 플러스 마이너스 5 해가지고 이 세대 사람들이 부동산이 부다, 부동산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부동산은 사면 무조건 오른다,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세대들이에요. 근데 그런 게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가 대한민국의 엄청난 고도 성장의 그런 시기를 겪었으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태어난 애기들이 현재 2022년 9월 24일 어떻게 됐냐,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막 코인 같은 거에 빠져가지고 뭐 영끌하고 선물하고 빚내서 비투하고, 지금 아직까진 괜찮아요. 왜냐? 이런 세대 애들이 그래도 아직 건강해요. 다들 일하고 있고, 대부분 다들 현장에서 뛰고 있고, 건설 현장 같은 데 가보면 막 50대 60대이신 분들 진짜 많아요. 진짜 어디 부장 어디 과장 했던 분들이 다들 은퇴하셔가지고 퇴직하셔가지고 이제 다시 노가다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배우시고 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60대라고 하면 60 몇 살 커트라인 지나가지고 건설 현장 뛰지도 못하고 이제 생계가 걱정되는 그런 때가 다가온다는 거죠.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 노후 계획이 잘 돼 있으신 분들이 있나요? 진짜로 복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노후 대비 이런 거 보면 대부분이 또 부동산일 겁니다. 부동산.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대부분 60 몇 세, 50 몇 세이신 분들이 부동산 몇 채 들고 계시면서 그걸 이제 노후 대비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거 말고는 할 게 없긴 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10년이 지난다 이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라든가 어떤 식으로 바뀔까요? 60년생이 62세 현재. 근데 10년 뒤면 72세예요. 68년생은 55세인데 10년 뒤면 65세예요. 이제 베이비붐 핫한 라인에서 제일 어려도 65세가 된다는 거예요. 10년 후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녀들은 앞자리가 좀 더 하나씩 올라가는 거고, 지금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이신 분들이 계시면 이제 10년 뒤면 부모님이 이렇게 되고 본인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베이비붐 세대랑 이 세대랑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어떤 거냐면 현재 이때 세대들의 출산율이 지금 어떻죠? 0.81로 뜨네요. 자, 이 말은 그냥 결혼해가지고 애를 안 낳는다는 뜻이에요. 이 세대들이. 그럼 이 세대들이 이렇게 됐을 때 대중교통을 타든 버스를 타든 했을 때 대부분이 이 나이대 분들 혹은 이런 분들, 이 나이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 중간이랑 이렇게밖에 없고 10대 초인 애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10대인 애들이 현재 10대들이 이때 되면 20대가 되는 거니까. 자, 현재 10대도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도 얘네들보단 많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거의 멸종한 것처럼 거의 보기 힘든 그런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대부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게 통폐합되고 그렇게 해야지 100명 유지될까? 한 학년에 100명?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원이 엄청나게 줄어드는데 부동산이 돈이 될까요? 자, 다들 노후 준비를 부동산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요? 진짜 수요가 엄청나게 많고 그런 지역 제외하고 저기 뭐 시골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 뭐 이런 군으로 된 데들은 대부분이 사라지지 않을까? 인구 감소해가지고 70대, 80대, 90대밖에 안 남아있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꺼내세요. 농촌 같은 데 가서 정원주택 짓고 자연과 함께 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얘기하시는데 어머니가 반박을 하시는 거죠. 나이 들고 이제 5년 10년 지나면 병원 갈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뭐 급한 119 불러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시골 교통도 안 좋고 병원에서 몇 시간 떨어져 있는 이런 데 가는 게 말이 되냐고 라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저희 어머니의 말에 공감이 되나요? 근데 어찌 보면 제 생각에도 뭔가 맞는 말 같긴 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 근처에 사는 게 좋긴 해요. 갑자기 쓰러지셨어. 근데 병원이 2시간이 걸려 가는데 심지어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렇게 두 분이서 가신다고 하면 둘 다 나이가 이렇잖아요. 65세에서 72세. 노인들이 또 운전하기 힘들거든요. 또 급박한 상황이고 이러면. 근데 앰뷸런스 오는데 하루 종일, 또 가는데 하루 종일. 뭐 그런 상황 생길 수 있으니까 결국에 도시 외에는 망한다. 인프라가 있고 병원이 있고 그런 데 말고는 대한민국 부동산은 대부분 끝났고 이거는 거의 기정 사실이에요. 지금 이민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이민자가 들어오고 그러면 당연히 좋긴 해요. 그건 필수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미 답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인구 구조가. 근데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하면 다들 노후 준비를 이제 부동산으로 하시는데 부동산에 들어갈 사람조차도 애초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이 윗세대에 있는 분들은 점점 80, 90, 100 이러면 돌아가실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기존에 살던 집 빈집되고 이 40대 초 30대 중후반에 대한 수요들은 이미 선반영됐고 현재 30대 초 20대 중후반 이 수요가 지금 이렇게 바뀐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결혼도 안 했고 독신이고 애도 안 낳았고 연애도 안 하고 그래서 여전히 이 나이인데 72에서 65세 되시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을 거고 그런 와중에 아이들이 거의 없고 20대들은 이 세대보다 반토막난 인구밖에 없고 일자리 같은 것도 저는 이제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4인 가구, 3인 가구보다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집값이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자, 경제 성장이 더 되고 다들 돈 많이 벌고 이러면 유지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제 성장 없고 다들 돈 못 벌고 그러면 유지되기 힘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이런 거는 이제 좀 많이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제 성장 관련된 모든 것들이.
네, 그쵸. 나이 들수록 다들 병원 근처를 선호할 거고, 병원도 이제 일반 동네 병원 이런 데가 아니라 대학병원, 엄청 좋은 인프라 있고 그런 데를 선호할 거고. 네, 제가 음식점으로 비유해가지고 설명드렸잖아요.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음식점에 있는 대부분의 메뉴 그런 거를 중국에서 이미 똑같이 베껴가지고 대부분 만들 수 있어요. 더 싸고 양 많게.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음식점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래도 브랜드 있고 깔끔한 데예요. 근데 비싸. 양도 작고. 근데 옆에는 똑같은 메뉴인데 조금 허름하긴 해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요가 있고 맛 살짝 뭔가 좀 애매한데 양도 많고 뭐 그래요. 이제 그쪽으로 갈 확률이 높죠. 특히 가성비 따지는 사람들은 중국 음식점으로 가겠죠. 그러면 거기가 돈을 벌겠죠. 그렇게 손님을 뺏기는 거죠. 대한민국. 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이 막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랬잖아요. 한국 나라 자체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노동력으로 지금까지 키워온 겁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를 낳은 세대들이 이제 기초 다 깔아놓고 그 기초 위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 막 해먹고 그들의 애기들은 그 중에 남은 콩고물을 나눠 먹는 거고 이제 그 다음은 없는 거죠. 먹을 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어차피 내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이나 뭐 치킨이나 맨날 먹을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3-4번 이렇게 먹을 건데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다. 그러니까 난 그 정도 돈만 벌면 된다. 굳이 치열하게 뭐 경쟁해갖고 힘들게 나의 워라밸 같은 거 희생하면서 이렇게 돈 벌 생각이 없다. 나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지금처럼만 살고 싶다라는 마인드를 이 세대 사람들이 현재 10대들이나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무기력하고 뭔가 이제 창업 의지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뼛속부터 박혀 있으면 그게 그 나라의 경쟁력이라든가 그 미래 가능성이 높은 거일까요? 그런 게 엄청나게 높았던 시기 중 하나가 이제 이 세대들이 있을 때 아니면 그 윗세대 그때는 뭐든 다 처음이었으니까 뭘 해도 다 처음이었고 근데 이 세대들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미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에서 막 신메뉴 만들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중국에서 신메뉴를 계속 개발해가지고 손님 더 유치하고 있고 돈 더 많이 벌고 있고 대한민국보다 대한민국은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무기력해요. 대한민국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공동 창업주들이 20대예요. 근데 20대들이 다들 무기력해. 그냥 지금처럼 수익만 나오면 되는데 뭐하러 신메뉴를 개발하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그건 끝난 거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마인드가 이제 일본의 10대, 20대들이 가졌던 마인드예요. 잃어버린 10년, 20년 경험한 우리나라는 주도 산업인 2차 전지, IT, 바이오, 전기차 산업이 강한 편 아닌가요? 우리나라보다 나은 나라 찾기 어려운 것 같은데 국뽕일까요? 자, 2차 전지 대부분 중국산이에요. 그냥 중국에서 있는 대부분의 그런 거 그냥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같이 크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런 와중에 중국은 자체적인 그런 것도 만들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우리한테 수출 안 할 거다 뭐 이러면 우리가 끝장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계속 주문하던 손님들이 이제 원료랑 그런 생산까지 원큐에 할 수 있는 중국한테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전직 끝나죠. IT 뭐 해봤자 뭐 구글, 뭐 아마존 이런 미국 기업들이 다 따라한 게 대부분이잖아요. 넷플릭스 나오니까 넷플릭스 비슷한 그런 것들 다 우후죽순 생기고 우리나라 IT가 뭔가 선두에서 하는 게 없잖아요. 이제 블록체인이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블록체인 보면 그런 것도 딱히 없어요. 블록체인 관련 특허라고 해봤자 대한민국 진짜 작고 수치로 보면 미국이 5,000개의 특허를 냈다? 그럼 중국이 한 3,000개를 내요. 그럼 대한민국은 한 10개에서 20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네, 클레이튼. 바이오? 대한민국은 그냥 생산 공장이에요. 일단 노벨상 등등 이런 거 받은 것도 거의 없잖아요. 그런 거 심지어 일본에서 다 받아가고 기초, 연구 이런 것부터 대한민국이 잘 안 돼 있고 IT 그냥 인터넷 빨라요 이건데 이것도 옛날에나 빨랐죠. 지금 대부분 나라들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없죠? 10년 전이면 이게 국뽕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대단하다. 뿌듯하다. 우리나라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다. 왜냐면 10년 전이면 계속 성장하는 시기니까. 근데 현재는 대한민국은 퇴물입니다. 딱 정점 찍고 내려오는 시기예요.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어요. 혹시 모르죠. 지금 이렇게 경기 침체 오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오고 구조조정이 온 다음에
그런 와중에 새로운 엄청난 신생 기업이 나타나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치고 나오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대한민국은 다 내수용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에서 그냥 돈 벌어먹는 거죠.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있는데 내수랑 수출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진짜 돈을 번다는 달러를 번다입니다. 지금까지. 자,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수랑 외수 이런 거 차이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진짜 간단하게. 대한민국이라는 가족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고 뭐 몇 남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자, 아빠가 최초로 돈을 벌어옵니다. 그게 이거예요. 수출기업. 아버지예요. 자,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수출 기업이에요. 이 가정, 대한민국이라는 가정 안에서. 자, 근데 엄마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물건들을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들을 사야 돼요. 음식을 사오고 야채를 사오고 이런 거 사오는 게 엄마예요. 수입 기업. 해외에 있는 물건들을 사오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런데 여기 몇 남매가 있는데 첫째가 엄마나 아빠한테 안마를 해드립니다. 안마를 해드리고 용돈을 받아요. 그건 뭐죠? 내수기업. 자, 둘째가 설거지로 용돈 받음. 이것도 내수기업이죠.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대한민국 기업들은 그냥 내수기업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화를 벌어오는 기업이 뭐죠? 삼성이에요. 삼성이 우리나라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엄마는 수많은 기업들이 될 수 있는 거죠. 해외에서 뭔가 물건들을 수입해오는 삼성도 여기 수입 기업에 포함되는 거고, 내수기업은 뭐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상대로 장사를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말 그대로 아버지가 번 돈으로 대한민국 첫째랑 둘째, 셋째, 넷째 막 이런 애들이 서로 그냥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경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청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굳이 하청이 아니라도 순서로 따지면 바로 그냥 하청으로 간 다음에 하청이 이제 어딘가에 또 돈을 뿌리고 물건을 사오고, 그럼 돈을 받은 곳에서 또 어디에 돈을 쓰고, 그런 식으로 이 외화를 벌어온 수출 기업이 벌어온 돈이 대한민국에 이것저것 혈액처럼 퍼지는 거예요. 돌고 돌고 돌고. 이게 경제가 흐르는 달러, 돈, 원화가 흐르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바로 감이 오시죠. 쉽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수기업이 뭔가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돈을 더 그냥 쪼개가지고 이제 굴러가게 만드는 존재인 것 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내수 기업들이다. 수출 기업들을 별로 없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음식점을 한다. 그럼 뭐다? 내수 기업이다.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돈을 그냥 돌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존재 중 하나인 거예요. 실제로 돈을 벌어오는 그런 존재는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업비트에서 코인을 사서 바이낸스 같은 데 보냈다. 자, 바이낸스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신들린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었다. 그래서 그 돈들을 다시 업비트로 보내서 원화로 바꿨다. 그럼 뭐다? 여러분은 수출기업이다. 여러분들은 아버지다. 삼성이랑 동급이란 거예요. 해외 거래소에서 돈을 버는 코인러 꼴 애국자예요. 네, 그렇죠. 달러 버면 애국자. 근데 이게 실제로 옛날에는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달러를 버는 기업들은 상 받고 난리 났어요. 왜냐? 애국하는 기업이니까.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런 걸 경험하거나 보실지 모르겠는데, 중견기업쯤 되는 중견급 되면 이제 사장이나 회장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런 게 가끔씩 있어요. 트로피, 상패 같은 게 그렇죠. 수출 기업의 탑 이런 거. 네, 그런 게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 거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그런 해당 기업들은 아버지들이니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실질적인 기업이니까. 좀 그런 느낌이에요. 쉽죠? 10대나 20대 초반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굴러간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설명하면 조금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지만 진짜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